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및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변호사 없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 뭐 원고든 피고든, 그리고 또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변호사들이 이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내용을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소장 접수로 소송이 개시가 되죠. 소장 접수는 종이로 법원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도 되고, 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하시면 소송이 개시가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는 일입니다. 네.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금 보여드리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가와 당사자 수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계산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가 계산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하시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당사자나 청구 취지 같은 것들이 기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밖에 관할 법원이나 또 인지대와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 그럼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이제 형식적 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소장 부본이랑 소송 안내서와 같은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이렇게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일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보정 명령을 통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송달이 끝까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 그러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을 하는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답변서인데요. 이 30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준수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툴 게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토가 늦어져서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를 못한다 그런 경우라면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형식적 답변서부터 법원에 제출을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이 됐다 그러면 보통 그로부터 한 1, 2개월 후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송이 적체되어 있는 법원들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길게는 반년이 지나서 첫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좀 빨리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제출되면 첫 기일이 잡히는데요. 첫 기일에 출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우선 당사자가 출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증거들을 확인을 합니다. 재판장이 이제 서면을 진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진술은 그 서면의 내용을 다 말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재판부에 따라서는 구두 변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서면의 내용을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바의 요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보통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고 좀 불명확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당사자를 지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 진행 중에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귀 기울여서 듣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지만 승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보통 이제 입증 계획을 물어보는데, 이때 증인 신청 또는 사실 조회, 문서 제출 명령,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민사소송은 요건 사실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이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금전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 원인이 불법행위냐, 부당이득이냐, 아니면 계약 책임이냐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다 다르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그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적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는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입증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억울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그냥 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첫 기일이 종결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기일에 나왔다가 너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막 구두로 열띠게 변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절차가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첫 변론기일 이후에 당사자는 자기가 이제 증거 신청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서면을 통해서 뭐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다시 반박을 하고 재반박을 하고 이렇게 서로 공격 방어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증거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들이 뭐 법원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론기일이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수차례 열리는 과정에서 쟁점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도 다 제출이 되고, 또 당사자들이 충분히 서로 공격 방어를 주고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변론 종결을 합니다. 변론 종결이란 이제 더 이상 뭐 주장과 증거들을 더 제출받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건의 경우에는 좀 변론기일이 8차례나 열렸고 또 조정기일도 2번이나 열렸죠. 네, 이와 같이 쟁점이 복잡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만 10회 이상 열리기도 하고 또 그 재판 기간도 뭐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변론이 종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한두 달 후로 판결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에는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판결 선고도 주문만 간단하게 낭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판결 선고가 되고 나면 한 2, 3일 안에 판결문이 전자소송에 등재가 되거나 또는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그때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다 그러면 일부라도 패소를 한 경우에는 내가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민사소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4일은 내가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일단 14일 이내에 항소장부터 제출을 하셔서 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막아두셔야만 합니다. 네, 항소 기간이 도과되고 나면 이걸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기한은 준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사소송 소장 접수 시부터 항소장 제출 시까지 단계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